네, 안녕하세요. 새로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공통 부분부터 하나씩 문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함께 풀이 따라와 주세요.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수 문제죠. 네. 지수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요. 밑을 동일한 것으로 통일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접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부 밑을 2로 통일하면 되죠. 자, 이 루트 3은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4가 2의 2제곱으로 바뀌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뒤에 루트 3 마이너스 2는 자, 이것은 밑끼리 곱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죠. 2의 3 마이너스 4. 네,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어서 2번입니다. 문제에서는 3차 함수를 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만 잘 해주면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f'1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정답을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네, 3번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A의 2, 제 2항은 초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둘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A 4, A의 네 번째 항이랑 A 6번째 항입니다. 요것들은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36이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네, 요 1번과 2번을 소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D가 12다. D는 그러니까 공차는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 항 A도 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구해야 되는 것은 10의 10번째 항이니까 A10을 구해주면 되죠. A 더하기 9D 구해주면 되니까 2 플러스 36이다. 38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함수의 극한 문제죠. 자, 차근히 보면 앞에서 뜻하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말하는 거죠. 함수의 값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네, 여기로 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고, 두 번째 함수값 x가 2일 때, 자,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히 붙어 있지 않으니까 좌우 극한을 모두 생각해준, 네, 좌우 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함수값은 1이다.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이것은 점화식 문제인데요. 점화식. 공식을 따로 가지고 푸는 건 아니지만 점화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항을 구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 경우에는 다 더해야 되는 건데 보면 x1부터 8까지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쵸? 8번째 항까지니까 사실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성을 찾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경우에 몇 개 안 되니까 전부 다 대입해서 구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첫째 항 A1은 일단 1이 되고요. 주어진 것에 의해서 A2는 자, 여기에다가 계속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A는 2, A3은 4, A4는 8이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게 갔는데 자, 보면은 문제에서 7보다 항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집어넣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A4부터는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A5부터는 요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 빼기 7, 1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항의 값이 다시 7보다 작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A6은 요 첫 번째 식에 계속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다. A7은 4. A8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해준 것을 전부 다 더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죠. 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네,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3차 함수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k를 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을 y는 k와 또 요 c까지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곳에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3개가 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3차 함수의 개형은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3개를 가져야 되니까 다양한 3차 함수의 개형이 있지만 이런 모양만 가능하다라는 거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는 k는 자,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이와 같은 위치에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값을 갖는 이런 부분은 교점이 2개가 되잖아요. 교점이 2개가 되기 직전까지 여기 범위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되는 교점이 3개가 되는 범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값을 좀 계산을 해보죠. y''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x가 2가 되겠죠. 이때의 극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자, 이것을 f라고 해볼게요.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자, 이 값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f2의 값은 20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k는 전부 정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 때는 안 되고 요 사이의 값부터 해서 여기도 19까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그런 정수의 개수는 26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각 조건에 의해서 각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여기는 저희 얼사탄코 외웠으니까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는 3, 4분면이죠. 네, 요것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탄젠트는 0은 아니니까, 네, 0은 아니니까 이 식에다가 전체의 탄젠트 세타를 곱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6은 0이다.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긴 형태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이다.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3만 가능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자,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세타라면 1이고 3이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3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나머지 밑변 부분은 자연스럽게 루트 10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 이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탄젠트 빼고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그려준다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네, 0을 지나고 또 여기 X축과 O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다음에 Y는 X는 뭐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Y는 X다. 됩니다. 그랬을 때 X는 K는 Y축에 평행한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X는 K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보여지는 면적을 2등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식을 세웠을 때 저희가 면적은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적분으로 식을 세워보면은 전체 이 면적은 둘러싸인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자, 여기 어딘지 알아내야겠죠? 두 개 같다고 놓고, 여기 두 개 같다고 놓고서는 계산을 하면은 x가 6이 나오네요. 네, 여기 6이다. 그리고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 dx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색칠한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인테그랄 0부터 k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dx가 되잖아요. 근데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일치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안쪽이 정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0부터 6까지와 2의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의 x 0부터 k까지가 같다. 놓으면 될 것이고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3분의 6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2의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k 세제곱 3의 k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일부러 조금 숫자가 커지면 계산을 잘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계산을 하진 않았어요. 양변에 일단 저희 분수 별로 안 좋아하죠. 없애주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은 2의 마이너스 k 세제곱 9의 k 제곱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자 여기 얘를 갖다가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은 6의 제곱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자 몰아주기 전에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여기도 약분을 해주면은 여기는 3과 6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리를 다 해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 9k 제곱 플러스 54는 0이다. 1 마이너스 9 0 54. 네, 조립제법 써주면 되겠죠. 제가 해보니까 3을 넣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 되면 여기 있는 거 1, 2, 3, 4, 5번 중에 적당히 보이는 걸로 하나 시도를 해보면 되겠죠. 1이다. 마이너스 54.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는 함수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3개의 함수가 각각 만나고 있는 PQ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분 PQ의 길이를 주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잘 모를 때는 일단 점을 적당히 잡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 얘를 x1이다 이렇게 준다면 x1에 p를 x1, y1 이런 식으로 뭐 줄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준다 치고 그리고 뭐 q도 그러면은 x2라고 해보죠. 네, 이렇게 준다면 저희 PQ에 대한 조건을 먼저 써볼게요. 여기도 뭐 y2, x2, y2 이렇게 간다면은 자 그러면 PQ의 제곱은 x1 빼기 x2의 제곱 그리고 y1 빼기 y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달리 정리하면 자 y 조건이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y1은 x, 2x1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네, 정리하면 5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5가 되어야만 하겠죠.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선분의 길이가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2 빼기 x1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뭐 x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또 여기가 y면은요 이 y2는 y1에서
2개만큼 더 커진, 이만큼 더 커야겠죠. 그래야지 네, 이 PQ의 길이를 구할 때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요 모양이 네, 일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가지고 좀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자,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y1 더하기 2가 y2라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자, 대입을 해봅니다. 3분의 2 x1 플러스 3 더하기 1이 y1인데 거기다가 2를 더한 것이 뭐랑 같냐면 y2랑 같다. 자, y2는 3분의 2에 x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2다. 여기에 3분의 8 네, 이렇게 되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좀 계산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편하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3분의 2에 x1 플러스 2 3분의 2를 이렇게 앞으로 빼내고 자, 얘는 이쪽으로 끌어오면 3분의 2 x1 플러스 2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숫자 2도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둘이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죠? 따라서 3분의 2에 x1 플러스 2가 1이다. 네, 이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x1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x2는 그러면 하나 더 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다 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식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의 y 값은 네, 여기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3분의 8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k를 구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다 구한 것 같네.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3분의 8 넣어주면은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볼게요. 자, 10번에서는 여기 3차 함수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곡선 이것의 위에 있는 점이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오케이. 그러면 F 위에 0,0이 있구나. 자, F0은 0이다를 지나는구나. 이걸 하나 알 수가 있고 함수값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 또 다른 곡선이 나왔는데 그 위에 1,2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F1은 2다. 이 조건 두 가지를 일단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아는 게 없어. 그럼 최대한 좀 F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F를 AX 세제곱 B의 X제곱 C의 X. 자, 그리고 보면은 0,0 지나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알아낸 걸 통해서 여기까지 해볼까요? F1이 2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곡선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다 생각해 줘야겠죠. 네. 그러면 f 프라임 x와 편의를 위해 먼저 계산을 해두면은 3ax 제곱 2b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x, fx도 우리가 써야 되니까 a x 4제곱, b의 x 세제곱, c의 x 제곱인데 자 여기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4ax 세제곱에 2c의 x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두 개의 접선을 구해야겠는데 당연히 두 접선은 네, 기울기가 일치하고 그리고 지나는 점 그러니까 지나는 점도 함께 일치를 하겠죠.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떤 알파 x 플러스 베타의 형태가 나온다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도 똑같이 나올 거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구하면은 이때의 접선은 cx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f0이 c 그러니까 기울기가 c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보면은 얘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엔 여기다 x에 2를 넣어서 기울기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4a 플러스 3b 플러스 2c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1 넣은 거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놓고서는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자 방금 여기 구했던 기울기 4a 플러스 3b 플러스 2c와 그리고 1번의 기울기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나는 이 부분도 여기 y 절편 부분도 같아야 하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플러스 2c 플러스 2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0이다. 0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2네. 이 괄호 안쪽이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거니까 따라서 c가 2다. 이렇게 하나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도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희가 ABC가 들어가는 식이 여기 이 식이랑 그리고 처음에 구했던 이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두 개를 잘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C 구한 거 갖다가 정리를 하면 A, B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하나가 4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둘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연립하면 되죠. 네, 연립하면 되죠. 식을 식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3A 3B는 0이다. 4A 3B는 마이너스이다. 자, 이렇게 두 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빼주면 A가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B는 2가 되겠죠. 자, 식을 이제 완성해 줄 수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fx 프라임의 값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구해야 되는 f 마이너스 2 값은
네, 여기 전부 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은 지금 그림에서 여기 이게 탄젠트 그래프잖아요. 탄젠트 그래프. 네. 탄젠트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주기를 가졌다는 거. 주기를 좀 활용할 확률이 높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탄젠트는 되게 재밌어.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또 여기 부분이 대칭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대칭이고, 그리고 주기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다 쓸 거야. 네. 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 두 개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만 잘 알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뭐가 되냐면 주기가 되죠. 네. 다시 탄젠트가 원점으로 이 A가 원점으로 똑같은 동일선상에 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 그리고 주기를 좀 구해보면은, 자, 주기는 지금 붙어있는 개수만큼 정리를 좀 해주면 원래 파이였는데 탄젠트의 주기는 그거를 A분의 파이로 나누어서 네, A가 주기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주기가 되며 이것은 A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또한 이 삼각형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좀 나누었을 때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 말은 요 B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반반씩 딱 나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B는 4분의 루트 3 A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60도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또 매 한 가지의 이유로 여기 좌표도 알아낼 수가 있죠. 여기 X좌표는 4분의 A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A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겠죠. 즉, 그니까, 자, 요 B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한다면요. F에다가 X값 4분의 A를 집어 넣은 값이 4분의 루트 3 A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히 가죠. 그럼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라는 건데 얘 1이죠. 근데 그게 4분의 루트 3A와 일치한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전체 삼각형의 넓이니까 S라고 할 때 그것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3, 4, 루트 3분의 4 여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4가 답이 되네요. 따라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다음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일단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어진 아래에 있는 요 조건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최대값과 최도값이 얼마인지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대체 무슨 함수인가?
그것을 좀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무슨 함수인가? 근데 가만히 식을 봤더니 얘는 좀 복잡한 걸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묶어보죠.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fx의 제곱 그리고 f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또 뒷부분도 이렇게 묶어주면은 fx 마이너스 1이다 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거 다시 쓰면 fx 마이너스 1로 다 묶어서 f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아예 한꺼번에 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fx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fx는 1이거나 아니면 x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추측을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xy 축을 그려놓은 상태로 보면은 자, 중요한 건 연속이라는 조건이야. 연속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적당히 버무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연속은 유지하면서 값이 나올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야겠네. 자, 보니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고 했을 때 뭐 이게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불가능하잖아. 그치? 최소값이 0인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잘 섞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1번, 2번, 3번 경우라고 할게요. 뭐 2번 모양을 취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뒷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 넘어가면 최대값이 1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 1번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안 그럼 최대값이 1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1로 뻗어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하지만 여기도 계속 뻗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3번 모양을 그리는데 계속 가면 최대값이 1이라는 것에 위배가 되니까 멈추는 순간이 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멈춰야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여기는 1번 구간을 취해야겠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야지 fx가 연속이 된다. 네. 자, 문제에서 f2분의 1인 순간과 마이너스 3분의 4인 순간을 전부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풀이도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